지금부터 북극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북극의 변화가 발생하자 수천 년부터 살아온 북극 주민들의 전통 문화, 그들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그림은요, 북극 원주민이 그들의 문화와 지식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누이트 여성 원주민이 열매를 수확하는 모습이에요. 북극 원주민 여성들은요, 부모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대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열매를 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열매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관찰을 했다고 하죠. 이 그림의 제목은요, Hunters Watching Caribou예요. 저 뒤에 3명의 사냥꾼, 눈더미 뒤에 숨어있는 사람 3명이 보이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눈 위에 작은 돌더미들, 조각상들이 하나씩 보이죠? 이게 바로 이누이트의 사냥 기술을 나타내는데요. 술록은 이 돌더미를 인간의 머리로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서 바다 쪽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때 해안가에 있는 카약에서 기다렸던 사냥꾼들이 술록이 다가오면 그때 바로 창으로 사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누이트에게 이 돌 표시는요, 전통 표시이자 정체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이눅슈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누이트 사람들은 이 이눅슈크를요, 북극의 특별한 장소 또는 흔적, 음식을 보관한 곳들, 주변 사람들이 사는 곳, 또한 술록의 이동 경로에 대한 안내자 또는 마커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얼음과 눈 때문에 특징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겠죠. 이 그림은요, 북극 원주민이 자신들이 이동하거나 움막 안에서 아기를 보관했던 도구를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 아기 요람 같은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카시트, 유모차의 모양과 전혀 변함이 없죠. 수세기 전에 발견됐던 이 카시트 혹은 유모차가요, 디자인 변경 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아이들을 이동할 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가죽으로 만든 벨트로 아이들을 단단히 고정을 시키고요. 또한 강한 바람을 막아서 내부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상단 부분을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원주민들에게 벨트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벨트만 보고도 서로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원주민들은요, 소년의 입문 과정에서 벨트를 매는 과정이 포함되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성숙한 남성으로 간주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벨트는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주인과 함께합니다. 벨트에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분해할 때 쓰이는 용도별 칼들이 있고요. 숫돌, 그리고 곰의 송곳니 등을 부착을 했다고 하죠. 이 미국인 남성은요, 오늘날 냉동식품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출장차 알래스카로 떠났을 때 한 이누이트 원주민 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누이트가 하는 말이, 내가 2달 전에 남겨둔 생선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낚시를 하기 너무 피곤하니까 그 생선을 가져와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죠. 당시 이 미국인은 대체 2달 전에 있는 생선을 어떻게 먹겠다는 거지? 하면서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해준 요리는요, 마치 갓 잡은 생선처럼 너무 신선하고 맛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인이 물어봤겠죠. 대체 어떤 기술로 2달 전에 있던 생선을 이렇게 싱싱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자 이 이누이트인이요, 이 미국인을 데리고 북극해 연안으로 가요. 그 자리에서 얼음을 깨서 생선을 잡고요. 그 생선을 양동이에 넣고 약간의 얼어있는 얼음물을 넣자 알래스카의 매우 추운 기온 때문에 수초만의 물고기들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뉴욕으로 돌아간 이 사람은요, 알래스카에서 목격한 물고기가 영하의 기온에서 순식간에 냉동됐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이 원주민의 전통 기술을 보다 냉동 기술을 개발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 바로 냉동식품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 북극 원주민들에게 스노모빌은요, 정말 필요한 교통수단이에요. 기후변화로 얼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자 위험한 빙하도로가 곳곳에 발생을 하게 됐죠. 이에 한 캐나다 업체가 얼음의 두께를 측정해서 안전한 길을 이 주민들에게 제공해보자, 이런 서비스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바로 원주민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 업체는 북극 원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스노모빌에요, 아이패드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원주민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도로의 빙하 두께가 얇아진 위험한 곳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그 아이패드에서 경고등이 켜지죠.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요, 북극 원주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 북극 원주민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얼음의 패턴이라든지 정보를 또 업체에 제공을 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이누이트는 얼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65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증거겠죠. 지금까지 선생님과 북극 원주민의 전통 문화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원주민의 문화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몇몇 원주민의 언어는요,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원주민들의 모국어 보유 수준이 낮기 때문에요, 심지어 한 가정에서 할머니와 손주들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죠. 이누이트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파일러리 케이티지닉. 이누이트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아마 이 단어 하나가 전 세계가 북극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함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